자기소개서 코너로 2부는 준비되어 있죠? 네, 자기소개서 코너는 이 자기소개서 작성은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데요. 취업은 과학이다? 네, 취업은 과학이다. 코리아 취업 아카데미의 방영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영환입니다. 네,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뵙네요. 화면에서만 보고 실물로는 처음 뵙습니다. 아, 네. 실물로 보니까 어떤가요? 화면이 더 나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실물로 또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침대는 과학은 아니고 네. 취업은 과학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아마도 다양한 어떤 루트를 준비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취업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다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을 구성할 때에도 다 의도가 있고 면접의 질문 하나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과학의 원리처럼 쉽게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은 우리가 과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오늘 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자기소개를 쓸 때 이런 항목에는 이러한 패턴과 이런 키워드를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아시면 아마 BGF 리테일 자기소개 쓰실 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채용 연계형 학예 인턴십을 통해서 영업 직군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소서 항목을 간단하게 네. 좀 짚어주시죠. 자기소개서 항목은 총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앞으로의 경력 개발에 대한 역량,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팀워크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3번째로는 정말 어려워하는 그 경험 항목 중에 하나인데 뭐 변화와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경험. 4번째로는 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편의점에 대한 이용 경험과 앞으로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 4가지로 전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들어보니까 사실 뭐 항목 자체만 봤을 때는 어떤 뭐 특징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항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좀 짚어보면은 첫 번째 항목을 보더라도 이 자유롭게 뭔가 기술하라고 하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내용 전체가 어떤 부분에서 인재상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재상과의 적용, 인재상과의 어떤 연관성을 고려한 항목을 작성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어떤 현장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뭐 그 리테일에 대한 관련된 관심도를 많이 보여줘야 하는 항목이고 2번 항목들도 단순히 우리가 팀워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주와의 어떤 관계적인 면들을 고려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3번과 4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4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를 제시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이번에 영업관리 직무를 뽑는 거잖아요. 네. 이 직무에 대한 좀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영업관리라고 하면 되게 친숙하고 익숙한데 네. 아무래도 그 영업관리를 직접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영업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편의점에서의 영업관리라고 하는 것은 점주와의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의 경험, 실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경험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매출을 잘 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BGF 리테일 담당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결과적으로 성과주의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양한 점포들과의 어떤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영업적인 기획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자가 단순히 그냥 뭐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그런 영업 관리자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기획력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깊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작성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그 영업관리자로서의 어떤 경험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에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지원자들이 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거나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유통업계에서 뭔가 일을 해봤던 경험, 하물며 판촉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안에서 포함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편의점의 트렌드나 변화에 대한 이슈, 앞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작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보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소개서 안에 잘 녹여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뭐 긁어서 작성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면 이것들은 이제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편의점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 눈에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적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류 통과를 떠나서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방문하시고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시면서 작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늘 느끼는 거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이제 취업은 과학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또 네. 기업들이 AI를 면접뿐 아니라 서류 전형에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과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AI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친구가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 항목별로 키워드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AI가 이 자기소개서 괜찮다 안 괜찮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경험의 소재를 떠나서 그 경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는지를 잘 쓰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AI 자기소개서에서도 좋은 평가를 드릴 수 있고 요즘의 학생 지원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디 뭐 그 내용을 뭐 복사하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쓰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소개서들은 미리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것들 보게 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어떤 키워드나 방향성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면들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한 흔적들을 자기소개서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종합해 보면 AI를 통해 뭐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또 어떤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BGF 리테일이 원하는 인재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인재상을 다 가지고 있죠. 회사마다 그렇죠. 보게 되면 도전, 뭐 팀워크, 열정, 학습, 뭐 정직 이런 것들처럼 정말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솔직히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안에 잘 녹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팀워크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소개서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과 키워드를 정할 때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인재상입니다. 그다음에 열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좀 발품을 팔아본 뭔가 돌아다녀 보면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열정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에서 준비한 노력 이런 것들은 학습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내가 얼마나 직무에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어떤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직함, 어떤 상황에도 원칙과 정도를 준수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회사든 다 요구하는 윤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하실 자소서 항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지원한 직무의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 2번,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3번, 입사 후에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술.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2100자인가 했어요.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2100바이트로 써야 네. 되네요. 네, 대략적으로 한 1000자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으로 쓰는 건데요. 네. 항상 이렇게 좀 길게 쓰라고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 지원자를 보게 되면 짧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길게 쓰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항목 안에 3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서 아마 쓸 때 지원자들이 좀 더 많은 내용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 안에 못 들어오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쓰셔야지 더 잘 쓸 수 있는 항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라리 하나만 써라 이러면 더 쉬운데 네. 세 가지를 한 항목 안에 써라 하면 우리가 좀 나눠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내용은 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거 역할은 간단하게 쓰시고 그 밑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경험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계획과 기술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1번보다는 2번과 3번에 좀 더 방점을 찍으셔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헤드라인을 하나만 달고 적게 되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나마다 헤드라인 다 달고 이 여기에 내가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인지가 적혀져 있다. 여기에는 근거가 적혀져 있다. 여기부터는 포부다. 이렇게 뭔가 읽어보는 사람이 잘 읽힐 수 있도록 좌표를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가독성 있게 글자도 깔끔하게 채울 수 있고 전략도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이런 걸 쓸 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포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위주로 다 써놓고 앞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정도로만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부를 구체화시켜 쓰는 것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쓰는 것 이것이 1번 항목에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1번, 2번, 3번 나눠져 있으면 분량을 좀 골고루 나누는 게 좋을까요? 뭐 항목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가 천자라고 해서 뭐 300, 300, 300 나눠 쓰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내용이 다 담겨지게끔 써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가지 항목에 1번, 2번, 3번이 다 들어가 있으면 1번의 내용이 다르고 2번의 내용이 다르고 3번의 내용이 다르면 안 됩니다. 다 통일성 있게 같이 들어가야 되고 역할과 그다음에 그 역할에 부합한 나의 어떤 역량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의 경력 개발 이 세 가지가 같이 통일성 있게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항목 내에서 이 세 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신 그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앞서서 근거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 이건 네.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저희가 이제 KSA라고 해서 우리가 뭐 날러지, 뭐 스킬, 애티튜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근데 영업 관리는 실제로 어떤 지식이 많다, 유통 관련된 지식이 되게 많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 관련된 경험이 되게 많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그 영업 관리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량들을 자세하게 그 안에 집어넣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협상력, 뭐 기획력, 설득력 이런 등등의 역량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우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어떤 경험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부와 관련된 내용을 뭐 간단히 적지 말라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3번 항목인 입사 후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면 좋을까요? 네, 실제로 저도 뭐 BGF 리테일에 다니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출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점 안에서 그 자기가 담당한 그 매장 안에서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좀 더 색다른 걸 구성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다양한 어떤 다양한 식품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세탁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많이 그 매장 안에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그 매장 안에서 매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경력 개발의 과정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게 되면 디스플레이 같은 거라고 해서 매장의 어떤 위치를 바꾸거나 제품의 위치를 바꾸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서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분석, 내가 영업관리 스토어 컨설턴트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상권, 부동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경력 개발 커리어를 그려가 보시는 것들도 좋은 어떤 그 포부를 작성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쌤? 네네네.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네. 두 번째로 넘어가시죠. 시간이 여기니까. 자, 두 번째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이드 좀 해주시죠. 네, 뭐 이 항목은 요즘에 뭐 취업을 준비하신 친구들 팀워크라고 하면 다 아마 잘 썼을 거예요, 그렇죠? 잘 쓰고 계셨을 거고
그런데 이 항목은 좀 약간 다르게 봐야 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팀워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회사 들어가기 전에 뭐 학교에서 했던 뭐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보였던 팀워크를 얘기 많이 하실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셔도 괜찮냐면 점주와의 어떤 그 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업 관리자로서 그 점주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매장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팀이라고 생각할 때 BGF에서는 그 팀을 점주와 나와의 어떤 그 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팀원을 점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주와 같이 나아갈 때 상생하려고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점주를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거나 협상하거나 서로 좀 약간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주와의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팀워크와 관련된 경험을 좀 쓰시면 훨씬 더 맞게끔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뭐 설득, 양보, 희생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이걸 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뭐 풀어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경험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결과물이 뚜렷한 소재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가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팀에서 내가 어떻게 양보했고 배려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가 팀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헌신이고 양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표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가. 네. 그래서 팀워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팀워크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내가 팀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기여도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팀워크 능력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영업 관리랑 좀 관련이 있는 팀워크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없으면은 뭐든 괜찮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행동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꼭 영업 관리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친구들과 같이 뭐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봐서 거기서 뭐 성과를 올렸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경험은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매출을 달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 나의 역할이 좀 분명히 드러나는 것, 나의 기여도가 분명히 잘 드러나는 소재를 선택하시면 그것이 어떤 소재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 이런 네.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 좀 확인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 3번 항목인데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 또 그를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변화와 혁신이겠어요. 네, 변화하고 혁신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우리한테 막 갑자기 목욕탕 있다가 뛰쳐나서 뭐 유레카 외치는 그런 정도의 네. 아이디어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이라도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선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혁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GF 리텔의 이 3번 항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른 데는 혁신해서 뭔가 개선했던 경험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했던 경험을 쓰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운 점을 쓰라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개선해서 어떤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게 노력했던 그 노력과 행동, 그 도전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경험의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재를 선택하셔야 되고 성과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운 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배운 점을 쓰실 때는 우리가 자꾸 뭐 이런 것들 통해 분석력을 키웠습니다, 기획력을 길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배운 점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바라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어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러분의 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배운 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적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와. 네, 그냥 네. 단순히 단어만이 아니라 태도를 좀 많이 보여줘라 그쵸, 이 그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또 이어서 그러니까요. 마지막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4번 항목인데요. 평소 CU 편의점 이용 시에 느꼈던 장단점을 기술하고 또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제시하시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좀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뭐 네. 평소에 이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던 분이라면 할 말도 많을 것 같고 아니라면 또 되게 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학생들이 작성할 때 이 항목을 가장 어려워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을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서 뭐 몇 번 가봤던 그 과거의 경험을 되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편의점에 다시 한번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면서 어떤 게 좀 문제일까를 좀 체크해보는 그런 발품팔이가 요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계속 가보라고는 하시는데 저는 네. 가면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현장 그 실수를 좀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 네네. 답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 이제 BJF니까 여러분들 CU 편의점만에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네. 가능하다면 CU도 가보시고 경쟁사인 GS 리테일도 가보시고 미니스도 가보세요. 그래서 각각의 그 회사마다 특성이 좀 다르고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CU의 장단점을 적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면서 비교 분석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게 되면 무엇을 봐야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른 지점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그 판매 제품이 이런 건데 이것이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매대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은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위생에 대한 부분은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아파트 상권이면 아파트 상권에 맞는 제품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PB 제품들은 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온라인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잘 연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뭐 다양한 마케팅이나 홍보에 대한 그런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그런 툴 같은 것들이 잘 보여지게 비치되어 있는지, 또는 여러분이 특별한 어떤 행사 이런 데 있었을 때 다른 어떤 뭐 지점과 발렌타인데이 같은 거 할 때 초콜릿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차이점과 장점, 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신의 트렌드를 좀 읽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아마 좀 기회가 되는 요인들도 있을 거고 또 위기가 될 만한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제 뭐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편의점에 대한 뭐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식품 판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점은 이제는 생활용품도 중요하지만 식품에 대한 어떤 판매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BJF 리테일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성하고 판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식품 판매에 대한 니즈가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점 안에서 어떻게 매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획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또 오프라인 O2O 서비스의 확대가 되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기회 요소가 될 수 있죠. 반면 위협에 대한 요소들은 이제 우리가 예전 같으면 편의점 24시간 다 돌아가는 어떤 매장이었지만 지금 이제 심야 영업을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 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매장을 늘리는 걸로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점 안에 있는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간의 점유율도 보더라도 지금 매장으로 보게 되면 34%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담당한 매장 안에서 매출을 올릴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어떻게 좀 작성을 하면 좋을지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쓰실 때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CU 편의점과 다른 곳을 비교해봤더니 이랬더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장단점을 분석하시는 거 한 500자.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위기, 기회, 강점, 약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위기 요소와 기회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쓰는 것이 한 200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쟁 제고 방안을 한 300자 정도로 나눠서 작성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세탁 서비스라든지 배달 서비스, 식품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식품은 알아서 되니까 그 외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물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적 제고 방안을 좀 제시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네. 내일이 참 마지막 마감일인데요. 그런 네. 만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이곳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네네. 해주시죠. 유통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이쪽은 일반 이공계열보다는 비이공계열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곳이 영업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BJF 리테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한번 열정을 발휘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카페에서 서류 쓰지 마시고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발품 팔고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방점을 찍어 작성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